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도서를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뮤지엄 공간의 탐구라는 책이고요.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지은이는 이관석 씨예요. 이 건축 도서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잘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와 같이 르꼬르비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귀에 익은 그런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도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왜 뮤지엄에 집중을 했는지 좀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뮤지엄 건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도시 혹은 더 넓게는 한 국가를 대표할 정도로 그런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이기도 한데요. 뮤지엄 건축을 맡기는 분 입장에서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정체성을 요구하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건축가들에게 맡기겠죠. 반대로 건축가 입장에서도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뮤지엄 건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뮤지엄 건축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두 가지가 좀 상충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술품을 전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자체로도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겠죠, 건축가에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능성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 예술품을 제대로 전시하는 게 이 목적성이기 때문에 이 기능성과 이 예술성이 잘 조화가 되는 그런 건축물을 탄생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요소를 보자면 이 뮤지엄 건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술품을 전시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예술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문제없이 전시를 하게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죠. 키가 크건 작건,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건 남자건 이 여러 요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할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동선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예술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동선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동선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건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빛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연광이죠. 태양광. 이 태양광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 농도와 어떤 고도가 변화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햇빛이라는 거는 그림에 직접적으로 계속 장시간 노출이 되면 그림을 노화시키거나 어떤 그림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빛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점이 중요한 점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표지는 이렇게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죠. 예전에는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그림을 표지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 중요한 핵심 요소가 나와요. 근현대 건축가 11명의 뮤지엄과 건축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도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책은 특이하게도 목차에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는 1부와 2부로 나눠지고요. 1부는 건축가의 개별 의지가 반영된 근대적 뮤지엄의 탄생, 2부는 현대 뮤지엄 건축, 이렇게 근대와 현대로 나눠졌고요. 근대 뮤지엄 하면은 당연히 근대의 유명한 3대 건축가, 3대 건축 거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옆구리 쿡 찌르면 나와야 되는 그 3명의 이름이 있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 델 로에, 르꼬르비제, 이렇게 3명에 대한 건축가 그의 뮤지엄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부입니다. 그리고 2부는 현대 유명 건축가 총 8명에 대한 건축가와 뮤지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 해당 건축가마다 다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유기적 건축으로서의 뮤지엄, 르꼬르비제는 무한성장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스 반 델 로에는 보편적 공간 개념, 근대 건축의 거장들이 현대 뮤지엄 건축에 끼친 영향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요. 2부는 제임스 스털링의 도시 맥락적 뮤지엄, 한스 홀라인과 아라타 이소자키의 이념적 뮤지엄, 그리고 리처드 마이의 백색 뮤지엄, 백색 건축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안도 타다오의 반통례적 뮤지엄, 그리고 앙리 시리아니의 연속적 근대 공간으로서의 뮤지엄, 그리고 유명한 노먼 포스터의 뮤지엄에 나타난 기술적 이미지와 맥락적 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랭크 게리의 대중화된 문화로서의 뮤지엄. 예,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심도 있고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명한 건축물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죠. 뉴욕 88번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겐하임 미술관 보면은 저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선을 원을 그리며 선회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작품들을 감상하는 그런 동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생각들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 건축가가 구상했던 것들을 표현해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1925년에 미국 메릴랜드주 슈거로포산 정상에 짓고자 구상했던 천문대와 레스토랑 및 경치 전망대를 담고 있는 거대한 나선형 구조물인 고든스토롱이 그것이다. 고든스토롱 계획안에서 방문자들은 차를 타고 외부에 노출된 나선형의 차량용 경사로를 통해 건물의 정상부까지 올라가 차를 맡긴다. 그 후 방문자는 줄곧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보행자용 경사로를 통해서 걸어서 내려간다. 차는 주차 대리인에 의해 아래로 옮겨진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거를 1925년에 먼저 구상을 했고, 이게 실행이 되진 못했지만 후에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서 자신의 개념을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 이렇게 배경까지 설명해주는 이런 점들이 아주 양질의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 구성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단순히 건축가와 뮤지엄, 이 두 가지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건축가의 어떤 건축적 성장을,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의 다른 작품들까지도 같이 소개하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좀 넓은 폭으로서 이 건축가와 그의 뮤지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아주 큰 강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많은 양의 사진과 그림과 도면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계속해서 아주 많은 양의 사진과 어떤 표, 그리고 그림들, 도면이랄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파,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이 끝도 없이 많아요. 어디서 다 구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의 사진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의 양과 질만 보더라도 이 책은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게가 좀 무겁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책에 대한 어떤 단점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대한민국 도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종이 품질이 좋으면서 무게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점이 왜 개선해야 되냐면,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볼 때 어떤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방을 쌀 때 무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무거우면 아무래도 좀 제외하게 되죠. 해외 도서들, 뭐 타시엔이나 이런 유명한 예술 잡지들이나 건축 도서들 보면은 양질의 사진과 양질의 그런 자료들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가볍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런 점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워지면 아무래도 손에 더욱더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거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도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도서에 대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책 구성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이 좀 더 정리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를 보더라도 이렇게 주제가 있고 서브 주제가 있는데, 또 사진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진이 많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조금 책의 구성을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가독성이 좋게 좀 정리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심이 되어야 될 이런 텍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밀려나서 비껴가지고 구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만 좀 개선이 된다면 더욱더 완벽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의 내용이나 어떤 정보량, 그런 정보의 질에 비하면 아주 지엽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뮤지엄 공간의 탐구라는 도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책은 특히 건축 학부생들 기본을 잡고 넘어가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들이 더욱더 많이 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제작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